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상담한 거 두 개에 대해서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 견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상속파산 상담 하나를 했는데 한정승인 인용 후 지금 신문 공고 중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하는가요? 일선에 가면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지금 관제인별로 저도 지금 들어간 상속사건을 한번 과거로부터 이렇게 추이해보면 재산이 없어요. 거의 예금 한 4, 5만원 심지어는 19,000원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도 상속재산 파산을 해왔어요. 이거 왜 했냐 물어보면 뭐 그냥 서울 가정법원에 갔더니 신문 공고해라는 거 하면서 뭐 안내문을 안 하나 주더라. 서울 회생법원에 가서 뭐 상담을 좀 해봐라. 와서 해봤더니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래서 뭐 변호사 선임해서 아니면 법무사 선임해서 돈 들어가겠죠. 1, 200 들어갈 겁니다. 2, 300 들어갈 수도 있고 1, 200 들어갈 거예요. 150에서 200은 들어가죠. 채권자 또 송달료 다 내야 되니까 한 200 정도는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부동산이 있고 차량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하시고 현금성 자산, 예금, 보험해약금, 상장증권, 그러니까 상장 주식 말하는 겁니다. 증권거래소,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코인은 4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죠. 업비트, 빗썸, 코인원, 또 하나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4대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성 자산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유동성 자산인데 현금화하기가 아주 쉬운 자산이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보험은 바로 예약하면 나오죠. 돈이. 예금은 바로 뺐을 수 있고 상장 주식은 그냥 오늘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럼 3거래일 후에 돈이 들어오죠. 코인도 마찬가지죠. 증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만 이루어졌으면 그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재산 파산을 이거 잘못됐네요. 상파를 안 해도 된다 이때. 그리고 일정액 자산이 있으면 상파를 해라. 일정액 그쵸? 여기 일정액 이하면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제가 나름대로 제 견해입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 할 수도 있고요. 20만원 이상이면 할 수도 있고 30만원, 50만원 저는 한 50만원 이상이면 이것도 작다. 1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 200만원 이상은 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일해준 직상 장례비가 뭐 한 2, 300 인정되죠. 최소. 그러면 설사 현금성 자산 300만원 정도 있더라도 장례비에 충당하면 그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속재산 파산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청산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준은 다 틀려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00, 100 이상은 상속재산 파산이 비용이 30만원이고 신청은 좀 있어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견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그 다음에 차량 이거는 환가가 되게 어렵죠. 부동산, 차량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을 가급적 금액에 상관없이 가급적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누락 채권자 상담을 했어요. 어떤 분이 4월 4일날 면책을 받으시고 예금 압류를 풀던 중 채권자 누락을 발견했습니다. 집행, 즉 압류 추심 중이므로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방 과정에서 566조 악의로 누락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문제로 봐서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청구 이의는 기존 판사가 내린 판결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판결을 무의로 돌리는 겁니다.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기판력은 있지만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매우 어렵죠. 기존 판결을 쓰레기로 만든 거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되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한 70 넘으신 분이 어렵겠네. 끄덕끄덕. 그죠? 매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청구이의가 내일도 한 번 오시는데, 그쵸? 청구이의가 상당히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소송이 거의 끝판왕이죠. 웬만하면 이기가 어려워요.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지는 거죠. 파산 면책에서 면책의 항변, 면책 효력으로 이제 이걸 돌파를 하는 거죠. 566조. 나는 선의로 누락했다. 상대방은 채권자는 아니다. 이건 악의로 누락했다. 선악.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선이라는 건 민법에서는 알지 못하고 모르고서, 악의는 알면서 기재하지 않았어요. 봐줄 필요가 없죠. 모르고 기재했다? 아, 그럴 수 있어.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알지 못해도 이건 보호가 됐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파산, 뭐 이런 기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 어느 때 상속재산 파산할 것인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별로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상속재산 파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당한 변제 책임은 물을 수가 없죠. 민법에는 부당한 변제 책임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변제를 제대로 못해서 누가 손해를 보면 그런 거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 승인이나 재산을 은닉했다든지 이런 거는 쟁점이 안 됩니다. 그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별도로, 만약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순간 단순 승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는 관제인이 화해를 했다거나 혹은 무슨 변제를 일부 했다 그래서 단순 승인 사유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면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법론으로 상속재산 파산에도 이제 무슨 면책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재산 은닉이면 면책 불허가 사유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생전 파산과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 재량 면책도 좀 규정을 해서 좀 이 생전 파산하고 유사하게 조문을 좀 정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누락 채권자 566조, 이거는 꾸준히 이제 상담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아니죠. 벌써 한 1년 전에 추한항소 제기한 거는 하도 사건 기일이 안 열려서 기일 지정 신청을 했더니 상대방이 추한항소를 보고 이거 면책 누락된 게 맞다 라고 인정했는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 취하를 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되기 때문에 1심 그 승소 판결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고는 이제 구제가 되는 거죠. 이제 후속 조치, 압류 추심 같은 건 이제 외관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거는 희군 죽 먹기죠. 그렇죠? 그거는 늘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듯 상속재산 파산하고 채권자 누락 두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